윤창중 칼럼사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.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,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.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.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, 정치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.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.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, 윤창중의 고백 피정,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.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-8881-4649로 연락 바랍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그 위원장에 누가 앉히느냐?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이 위기는 외부 인사를 끌어 데려다가 참 그럴듯한 무슨 그야말로 사탕 발림하듯이 그 외부 명망가를 데려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. 이 정당에서 위기 때마다 외부 인사를 데려다가 한다는 거,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.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없어요. 미국의 공화당이 어렵다고 해서 공화당에서 다른 외부 인사를 데려다가 당을 수습한다? 일본의 자민당이 지지도가 떨어지면은 외부 인사를 예컨대 도쿄대 게이오대 와세다대 총장 데려다가 당을 수습한다? 이런 게 없습니다. 이게 잘못된 거죠, 이게. 당 안에 새로운 인물을 비대위원장에 앉혀가지고 그 비대위원장이 국민들한테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이렇게 바뀔 겁니다라고 평가를 받아야지 당원도 아닌 사람을 데려다가 두 달이면 두 달, 2, 3개월 있다가 완전히 신장 개업하는 것처럼 떠들썩하게 말이죠. 완전히 언론 현혹시켜가지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이 방식은 절대 잘못된 것이다.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자유한국당의 당권을 그 친박의 저항 속에서도 그 당권을 쥐고 있는 건 친이계예요. 그 친이계가 또다시 위장 신장 개업을 하기 위해서 내놓은 그 수작, 그 발상이 뭐냐? 그 비대위 아니겠어요? 비대위. 선거에서 패배하자마자 비대위를 하자는 거죠. 그런데 지금 6월 13일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20일이 다 가오는데도 그 비대위조차 지금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. 그런데 정말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정말 점입 가경, 정말 완전히 이분들이 정말 이게 친이계 이분들이 정말 정신적으로 미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, 그런 황당한 생각까지 하는 게 뭐냐면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 대행을 했던 그 이정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재판을 하는 날, 판결하는 날 머리에다가 롤 말아가지고 나온 양반, 그 이정미라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에 데려온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.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때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소리쳤던 이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 자유한국당을 환골탈퇴하겠다 이런 발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.
이게 무슨, 이게 완전 정신적으로 미친 사람들, 제가 볼 때는. 이건 뭐 막말이 아닙니다, 이건. 미치지 않은 이상. 자유한국당 자기들이 만들어낸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, 이거죠. 탄핵을 당했는데, 그때 국회에서 이 탄핵을 시킬 때에 그 탄핵 의결서에 담긴 내용이라는 것은 검찰의 중간 결과, 수사 결과라는 참 그야말로 얼토당치도 않은 신문들이 마구 갈겨 쓴 그 의혹 덩어리를 집대성한 것에 불과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공동체였다라는 그야말로 아무런 증거도 없는, 아무 증거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신문에서 마구잡이로 쓴 소설, 그것을 모아서 국회가 탄핵을 했는데 그걸 갖고서 이른바 사법부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만장일치로 파면시켰던 그 우두머리 이정미를 데려다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시킨다?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? 지난번 탄핵 때에 대한민국 좌파하고 대한민국 언론이 이 광화문 촛불 집회를 벌이면서 뭐 박근혜 타도 어쩌가니까 그 당시에 친박계 서청원 정우택이 쭉 이런 친박계들이 데려온 게 인명진 목사 아닙니까? 인명진 목사. 응?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정신이 제대로 박힌 보수 우파 시민이라면 정말 넌더리 내는 그 대한민국의 대표적 좌익 요설꾼 인명진. 정말 어떻게 그렇게 참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인 그 인명진 좌익 요설꾼을 데려다가 뭐 아무 감동 없이 말이죠. 당명을 자유한국당이라 바꾸고, 여러분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애착이 있습니까? 감동이 있습니까? 그리고 무슨 로고는 완전 이 평양에 있는 그 주체 사상탑 그 횃불 흉내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신당 개혁한다고 하다가 지금 이 꼴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.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. 이렇게 망하고서도 아직도 좌파 타령을 하고 있죠. 아직도. 지금 친이계는 뭐냐면 결국은 좌클릭을 해야 자유한국당이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대가 가능하다 보는 거죠.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. 자유한국당이 왜 망했느냐. 자유한국당을 유지하고 있는 그 집토끼, 전통적 보수 우파 지지층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완전히 괴멸당한 거죠. 대한민국 보수 우파 정치사에 있어서 최악으로 괴멸당한 게 뭐냐?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. 집도끼들이 자유한국당을 찍지 않은 거죠. 기권해버린 거죠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런 것에 비하면은 이번에 자유한국당 표 많이 얻은 거예요. 제가 볼 때는. 그런데 지금 집도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중도층이라는 산토끼를 잡기 위해서 잡아야 자유한국당이 살아날 수 있다? 천만의 말씀이에요. 제가 볼 때는. 토대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. 이 보수 우파 그 집도끼들이 자유한국당이라는 당을 지금
지지하지 않는 거죠. 그런데 완전히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떠내려가게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. 그 엉터리 탄핵 의결서를 갖고 어떻게 제가 볼 때는 법조인의 자격도 없는 분이에요. 그런 사람들이 8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재판관 8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판결이 만장일치가 될 수가 있습니까? 근데 지금 헌재 재판소장을 하시는 분은 자신이 법조인으로서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킨 거다. 이렇게 말한 사람이 지금 헌재 소장을 하고 있는 거죠. 근데 헌재 그 대변인 했던 양반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?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. 에? 탄핵 의결서 자체가, 그러니까 국회가 탄핵 의결서 자체도 이게 완전 인민재판 마녀사냥이고, 이건 뭐 완전히 언론이 그냥 마구 써 갈겨댄 거 그거 모은 거란 말이죠. 세월호까지 다 합해가지고. 그런데 국회가 헌재에 제출한 탄핵 소추안도 그게 내내 같은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이거죠. 이건 참 대한민국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나라가 아닌 거예요. 사실 그걸 보면은. 그러면서 뭐 촛불혁명이라는 거 보면 참 정말 도저히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. 참 이해할 수 없는 나라예요 정말. 박근혜 대통령이 뭐 신이 아니에요. 뭐 무슨 뭐 박근혜 대통령을 뭐 이건 뭐 무슨 성역이다 보는 게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.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탄핵을 할 수 있는 객관적, 법률적 그러한 증거, 그 판결이 있어야만 탄핵할 수 있는 거 아니냐. 어떻게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그리고 언론이 그냥 마음대로 갈겨버린 그 의혹 덩어리 그걸 갖고서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느냐.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 손 들어준 이정미를 데려와야만 자유한국당이 회상할 수 있다?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까? 여기까지 제 설명만 들어도 정말 자유한국당 아니 미쳤구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겠죠.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. 그리고 무슨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파산된 이 마당에서 무슨 당의 이념, 뭐 철학을 따지기에 앞서 최소한의 자존심이나 어떤 영혼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좀 그거라도 좀 지킬 노력을 해야지 않겠어요? 완전히 정말 이 권력 해바라기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말이야 이정미 헌재 소장 이 권한대행 데려다가 하면 어떨까?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좌파를 견제할 수 있잖아.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정치공학적 발상 이건 제가 볼 때는 완전 사리 오류예요. 이건 임명진 데려온 것보다도 더 웃기는 거 제가 볼 때는. 이건 뭐 자유한국당의 정신적 풍토라는 것이 그냥 권력을 위해서는 뭐 당의 이념이나 철학이나 노선이나 뭐 국가 정체성이나 뭐 역사적 정통성이나 이런 건 알지도 못하는 해바라기들만 모여가지고 말이죠. 이런 발상을 하는 거죠. 어떻게 이정미를 데리고 옵니까?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데려온다는 발상도 마찬가지예요. 이게 정말 웃기는 짓이구나. 근데 이 카드가 지금 이 김병준 카드가 지금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죠.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병준 교수라는 분은
노무현 정권 시절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하신 분이에요.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정말 이가 갈리게 넌더리를 내고 있는 그 노무현 정권, 노무현 좌파 정권의 이 정책적 골격을 만든 인물이 누구냐? 그게 김병준 교수죠. 그런 분을 지금 보수 우파 정당의 간판으로 내세운다?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성립되는 발상입니까? 정말 구역질이다, 구역질. 참 이런 정당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너무 슬프기도 해요. 정말 비애를 느껴요. 정말 정치로 불행합니다. 정말. 여기에 김종인도 계속 살아있는 카드라는 거 아니에요. 이정미, 김병준, 김종인 이게 다 노무현 그 과 아니에요. 예?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뭡니까? 이 문재인하고 한번 해보려다가 가가지고 틀어져가지고 나온 사람 아니에요.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나 다 이게 뭡니까? 다 이 노무현 과 아닙니까? 정 그렇게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이 난세로부터 참 헤어나오게 할 이 구원투수, 이 구원투수로 내세울 사람이 정말 없으면 차라리 그냥 보수 우파 정당의 문을 닫고 앞으로 우리 보수 우파 안 하겠다. 그렇게 정치적 폐업 선언을 하기 바랍니다. 이 자유한국당은 지금부터 보수 우파 정당이 아니다. 그렇게 선언을 하세요. 차라리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정미, 김병준, 김종인 이런 사람들 누구를 데려온다 해도 자유한국당은 그것으로 완전히 파산 선언을 하게 된다. 그 알량한 이 권력, 야당 당권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친이계들은 잘 알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엄숙히 자유한국당, 특히 친이계를 향해서 경고하려 합니다. 차라리 자유한국당은 보수 우파 정당이 아니라고 선언을 한 뒤 뭐 이정미를 데려오던 김종인을 데려오던 뭐 김병준을 데려오던 그것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